네, 오늘의 킹덤 주제, 개헌, 왜 지금 해야 할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원식에서 개헌 논의를 꺼내들었죠. 네, 맞습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 위기를 한곱이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덧붙여서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 자,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내가 개헌론자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나. 삼권 분립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한도 내각, 국회,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입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도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함이 전해졌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일단 이 개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 전문과 권력 구조에 관한 개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헌법 전문에는 들어갈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표현은 유지하되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정신을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다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력 구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현행이죠.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네. 또 수도와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 중에 사실은 이제 지방 분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관습헌법으로 인해서 네. 수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없었다는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법률로 명시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 이건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이고, 보수 진영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려야 한다는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국민을 모든 인간으로 수정을 하고 생명권을 명시하겠다. 라는 등의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의 권리라든지 검찰개혁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 나와 있고요. 네. 대통령의 신년사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발간한 헌법 개정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개정 사안이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짚어보니까 오히려 현행 헌법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게 우리 놀라울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 개헌론 어떤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으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먼저 개헌 카드를 꺼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탄핵이 소추가 발의가 되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대선 직전이 2017년 1월에 국회에 이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요. 네.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2017년 내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정개특위가 별도로 이제 결성이 됐었는데요. 그 후에 국회 내에서 논의를 좀 더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헌특위랑 그 정개특위를 합쳐가지고 헌정특위라고 해서 2018년 1월에 별도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네. 국회에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이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 대통령 안으로 나중에 이제 개헌안이 다시 발의가 3월에 이제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국회 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지금이 개헌의 적기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해야 된다라기보다
너무 늦었다. 이미 늦었다. 네. 이미 늦은 이제라도 거를 해야 뭐 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헌법학자들이나 정치권의 이제 개헌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국민들을 다시 투표장으로 이렇게 불려 내려오는 게지 좀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점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보통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개헌하면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개헌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있을 텐데 뭐 정체성이나 자긍심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개헌이 87년에 있다 보니까 네. 뭐 민족 중흥회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문화 국가가 돼서 사실 이른바 한민족이 아닌 국민들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헌법 자체가 그런 국민들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다종다기한 그동안의 변화들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 좀 많습니다. 뭐 그때 87년에 정보기본권이라고 얘기하면 생뚱맞은 얘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좀 구체화될 필요성들이 되게 생활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 소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양육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내용을 어머니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부모로 다 바꾼다는 네. 것이 이제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육과 육아의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부부 또는 부모에게 놔둔다라고 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박근혜 씨 탄핵이 아니었다면은 이미 그 다음에 정상적인 2017년 12월에는 이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네. 손학규 대표는 제7공화국이라는 것을 화두로 이미 가져온 상태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의 인사들도 이제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었고 네. 끌어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출마하고 낙선하고 쓴 책 중에 국회의원의 시간이라는 챕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국회가 현재 여의도에 있죠. 그러면은 여의도에는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의 국회의원은 국회 등원 시간이 30분 이내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부산 사흘에서 당선이 됐다는 전제하에 왔다 갔다 하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영등포구 국회의원에 비해서 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은 4년 합치면 약 5,000시간 정도가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일을 국회에서 더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 중심에 있어야만 네. 이런 불필요한 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주도 의원 같은 경우는 비 오면 못 옵니다. 비 오거나 폭설이나 풍랑이나 태풍 오면 못 옵니다. 일을 못 해요,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을수록 개헌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개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권력구조 개편 아닐까요? 네, 대통령 임기 개헌 관련된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헌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이 48.1%, 반대가 36.8%였습니다. 이 개헌 방향에 대해선 4년 중임제가 39.2%, 의원 내각제가 6.6%, 의원 집정부제가 2.3%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여론들 어떻게 보세요? 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표의 비례성이나 표심을 왜곡하는 반면에 대통령은 본인들이 우리가 직접 뽑았다는 성취감이랄까? 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의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선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 내각제를 사실 더 이론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더 짙은데요. 그렇죠. 뭐 그 부분은 토론의 여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5년 단임제의 좀 어떤 한계, 예전에 이제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위해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좀 더 길게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게 네. 사실은 여기에 담긴 염원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다룬 뭐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헌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5년 단임제를 유지하더라도 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관심들이 많다. 네, 자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지방 분권 개헌도 당연히 관심사죠. 자치 분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가 됐는데 이번
기본법 개정이 자치 분권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열정적이신 분들은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지금 뭐 학계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이게 대안이다라고 딱 단일한 안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만나뵈면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헌으로 통해서 이제 그거를 좀 확실히 하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연한 수준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방분권과 국가사무를 정확히 분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양원제를 하자. 우리가 양원제. 20화국 때는 양원제를 잠시 했지 않습니까? 민의원, 참의원이었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개헌 사항이니까 네. 충분히 또 얘기해 볼 만한 여러 가지 거리들이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은 사회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에는 대한민국 7국의 정치사가 고스란히 녹아있죠. 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헌법을 몇 차례 개정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군부 독재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바꿔버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국민의 동의에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48년 7월 17일 재헌 헌법이 이제 반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1공화국이 시작이 됐었죠. 1, 2차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제2차 공화국의 3, 4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제3공화국 때 5, 6차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제4공화국 때 7차가 있었는데 이때는 유신 헌법이었습니다. 사실의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네.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5공화국 때 8차 그리고 6공화국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9차 개헌 이후 6공화국이 현재까지 이어져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개헌 10차 개헌을 한다면 아마 제7공화국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마지막 개헌이 보니까 1987년, 33년 전이군요. 자, 국민의 삶에 가까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 이제 헌법을 자주 안 바꾸는 경우를 경성 헌법이라고 하고요. 네. 인도처럼 뭐 2년에 3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네. 경우는 이제 연성 헌법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그런 있습니다. 개념도 있군요. 저희는 이제 네. 경성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됐든 30년이 지나면 이게 좀 쓸고 닦고 고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87년 개헌 과정이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좀 이상한 구절들이나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심지어 비문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예로 들면 1공화국 때 남아있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대선에서 동표가 나오면 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1,000만 네. 명 이상 투표하니까. 네. 동표가 나오면 결선 투표를 국회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 이상한 부분이 네. 헌법에 있어요. 네. 이런 규정들을 이제 좀 다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국회에서도 동표가 나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교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헌법을 바꾸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개헌안을 발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안 발의라고 하죠.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 국회는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고요. 유권자의 과반 이상 투표 그리고 과반 이상 찬성으로 헌법 개정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즉시 대통령은 이 개헌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2021년 개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재보궐선거 결과, 코로나 방역의 성적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나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전부 다 개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공론회장에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네. 1987년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대한민국 헌법. 그 사이 시대 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겐 더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안 의원, 코로나 속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451명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429명이었고요. 서울 지역 발생 환자 숫자는 166명이었습니다. 이로써